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개회식을 조만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4년도 대한정기학회 55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 및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학예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주성관입니다. 네, 금번 개최되는 학예학술대회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1,400편의 학술 발표를 비롯하여 2건의 초청 강연, 18건의 전문 워크숍과 17건의 특별 세션과 패널 세션, KIEE CEO 클럽 발족식, 그리고 25개 신기술 제품 전시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YE 드림 커넥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학회의 젊은 연구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회원과 기업체 회원들이 만나는 카약, KIE 리더십 포럼, 대기업 인사채용 부스, 강소기업과 연계한 YE 산업체 브릿지, 스마트 에너지 경진대회, 미니 드론 자율 비행 경진대회 등 젊은 회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전국 산학년이 함께하는 전기공학 학술 대축제로서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기억에 남는 유익한 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개회식의 첫 순서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회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및 회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정기학회 이병준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느라고 멀리서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개회식으로 준비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임 정기학회 회장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정기학회인 김일환 총장님, 그리고 학회 발전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전기산업진흥회 구자균 회장님,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님, 그리고 멀리서 찾아주신 일본 정기학회 신야 후시미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도공학회 구라파 랑가나스 회장님, 웰컴 투 제주 아일랜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주도는 2013년 대회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우리 학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주요 무대인 제주특별자치도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전기공학 지식을 나누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학예학술대회에서는
1443편의 학술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임주 해박계 전 이사장님의 초청 강연이 곧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5개의 전문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학술대의 주제이기도 한 탄소 중립 전력망의 유연성의 그 시그너처 세션이 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주제 특별 세션도 개최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LH, 그다음에 대한전기협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그 특별 세션 등 각 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특별 세션이 개최됩니다. 한편 제가 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학회가 좀 더 산업계 회원님들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 학예학술대에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계 회원들의 학술활동 증진을 위해 산업체 국문 논문 세션을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KI CEO 클럽을 조직하여 내일 오전에 회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이준호 차기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클럽의 활동을 통해 전기산업 분야의 공통의 이해를 논의하고 다양한 기술 및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해서 궁극적으로 전기 분야의 미래 비전과 학술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우리 젊은 연구자, 영 엔지니어 YE라고 지금 이제 부릅니다. Y 드림 커넥션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전기학회 제주지회의 젊은 연구자들이 전국 지회의 젊은 연구자, 영 엔지니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전국에 있는 전기학회 젊은 연구자들이 모든 지회가 제주지회 초청으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젊은 학생 회원들과 기업체 회원들이 만나는 대기업 인사채용 부스, 강소기업과 연계한 영 엔지니어 산업체 브릿지 세션, 스마트 에너지 경진대회,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등 젊은 회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며 전기학회의 꿈나무로서 비전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우리 회원 모두의 바람이 담겨있는 프로그램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 전기에너지 미술대회 수상 작품이 여기 나가시면 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동 중에 시간 나실 때 꼭 좀 가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학술 발표와 신기술 제품 전시회에 참여하신 회원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분들과 우리 제주지회 김태익 지회장님을 비롯한 제주지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반을 마련해 주신 후원 및 협찬기관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회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과 한국전력공사 이준호 부사장님 그리고 인도공학기술학회 지 라가난스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의 출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김일환입니다. 축사하기 전에 제 고향인 이 중문에서 그리고 저도 정기인으로서 이 친정집에서 축사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만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새 장마 시즌이라서 비가 좀 많이 와서 저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이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지인 이곳 중문에서 2024년 대한정기학회 학예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학회장님을 비롯한 참가자 모두 분에게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전기에너지는 의식주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본 요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올해 창립 77년을 맞이하는 대한전기학회는 우리나라 전기공학 분야의 대표 학회로서 전기 관련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전기학회가 전기공학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문 워크숍을 시작으로 3박 4일간 산학연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은 새로운 기술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55회 대한전기학회 학예 학술대회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일정이겠지만 계시는 동안 대회 참석자 모두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청정 제주의 자연과 함께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이준호 부사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그 김동철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좀 축사를 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국회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통해서 아쉽다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대신해서 좀 축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55회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기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전기학회 이병준 회장님, 바쁜 시간 중에도 귀한 걸음 내주신 제주대 김일환 총장님, 전기산업진흥회 구자균 회장님, 그리고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님, 인도공학회 랑가스 회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 강연해 주실 일본 전기학회 신야 부시비님, 그리고 산학연 각 분야에서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한전기학회는 창립 77주년으로서 장수를 축하하는 희수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회는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전기공학 분야 학술 연구,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해외 전기학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혁신과 소통으로 발전하는 전기학회라는 전기학회 슬로건처럼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 발표회, 신기술 전시회 및 드론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첨단 학술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과 유대를 높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젊은 학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에너지 산업을 책임질 청년 세대들의 무궁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전기인 여러분, AI 개발의 병목 현상이 전기 부족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전력 수요는 생성형 AI 서비스,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면서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의 진화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와 기회의 중심에는 대한전기학회가 있으며 전기공학 분야의 학술과 기술 발전의 기틀을 충실히 마련해서 다가오는 전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전기 산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의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기학회가 많은 연구와 기술 혁신을 선도해서 우리나라 전기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도공학기술학회 지 라가난스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my dear fellow engineers, good evening to all of you. It is an honor and privilege to address this esteemed gathering at the opening ceremony of 2024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On behalf of the Institute of Engineers India, IEI,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Dr. Boyoung Lee, the President of KIEA, for this prestigious invitation. I also acknowledge Dr. Junwoo Lee from the Korean Electrical Power Corporation, the President-elect, and the Vice Presidents, and all the distinguished dignitaries present here today. Reflecting on the history of KIEA, it is remarkable to note that this venerable i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July 9, 1947, just before India achieved its independence. The founding vision of KIEA was to create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benefits of Korean society by advancing,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ie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framework of public interest entities. Our decade, KIEA had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hrough its diverse endeavors such as publishing bulletins, journals, and books, and conduct pivotal research, hosting scientific conferences and lecturers meetings, preparing standards and codes, facilitating international scientific exchange, and formulating technology policies.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to recognize meritorious services and promoting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tudies further underscores its vital role in engineering community. As I stand here today, I am reminded of the words of the great inventor Thomas Edison, who said, "The values of an idea lives in using it." Again, I'll repeat the Thomas Edison's quotes: "The values of an idea lies in using of it." Indeed, KIEA has exemplified this principle by transforming innovative ideas into tangible benefits for the society of Korea and as well as for the world. The Institute of Engineers India, IEI, established in 1920 with the headquarters in Kolkata in West Bengal state, and it is the largest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body of engineers in India. Incorporated under Royal Charter on September 9, 1935 by King George V,
IAI was entrusted with a responsibility to promote the general advancement of engineering. Following India's independence, IAI is constituted to serve as a body corporate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governed by National Council headed by the President of India. IAI boasts a rich legacy of over a century with a va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ence through 124 centers across India, 6 overseas chapters in the globe, 7 forums in different states in India, and Engineering Staff College of India, SKI at Hyderabad. Our institution spans 15 engineering disciplines, including corporate memberships more than 2.5 lakhs. IAI is proud to be first professional body from India to represent the country in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orld Mining Congress, the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 the Commonwealth Engineers Council, the Federation International du Bhutan, and the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 and Central Asia. IAI service verticals are manifold, ranging from issuing certificates like Chartered Engineer, Professional Engineer, and 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to being recognized as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by the Government of India. We provide grants to undergraduate, postgraduate, and doctoral students in technical education and to World 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Register for India. Additionally, our collaboration with Springer Nature Private Limited in publishing peer-reviewed Scopus Index international journals in 5 series covering 15 engineering disciplines, and it is a testament to our commitment to advancing engineering knowledge. Just as KIEE organizes its summer annual conference to foster knowledge, exchange, and collaboration, IAI also holds a flagship event called Indian Engineering Congress annually. This event is a grand technical congression designed to enlighten the engineering fraternity about emerging trends and developments across the various fields. We are privileged to host Professor Yang Mu Chong, the Vice President of KIEE from Cochin University, and Professor Chung Tak K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 of in December 2023 this year. This year, we are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delegates from KIEA at the 39th Engineering Congress in Kolkata during 2022, December 2024. Under the theme, Irresistible India, a Global Engineering Powerhouse. Additionally, the FX event in electrical engineering domain is conducted every year as a national convention. The bilateral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IAI and KIEE is a cornerstone of our collaborative efforts to promote and to expand the exchange of technical, scientific, and professional knowledge. Our mutual object includes making personal visits, encouraging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organizing joint academic conferences, seminars, and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and scholars in various events. Through these initiatives, we aim to enrich both our organizations and the broader engineering community in general. The KIEA Summer Annual Conference is a significant event, providing a platform for experts and enthusiasts in electrical engineering to share their knowledge, explore new ideas, and forg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Such conferences not only advance our technical understanding, but also strengthening the bon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riendship. In the words of Alexander Graham Bell, great discoveries and improvements invariably involve the cooperation of many minds. I will repeat again, as what Graham Bell said, great discoveries and improvements invariably involve the cooperation of many minds. Let us take this inspiration from this and continue to work together, fostering innovations and excellence in the field of electrical engineering. In conclusion, I extend my best wishes for the successful and productive conference. May this event inspire innovative ideas, foster lasting collaborations, an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for the benefit of the society. Thank you once again for this opportunity to address all of you. Let us continue to work together
towards the brigh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future. Thank you all. Jai Hind. Now I request President Lee to come for stage for 1 minute. This is respect to the President of KIA from India, IEI.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컴퓨터 세팅 좀 부탁해요. 컴퓨터. 네, 이것으로 개회식 식순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두 건의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발표 컴퓨터 준비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근본 개최되는 초청 강연은 총 두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전기학회 시냐 푸시미 회장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고려대학교 유임주 교수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컴퓨터 세팅 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 네, 근본 개최되는 초청 강연은 총 두 건으로, 첫 번째로 일본 전기학회 시냐 푸시미 회장님께서 IEJ as a matching platform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시냐 푸시미 회장님은 미쓰비시 대표이며 일본 전기학회 111대 회장이십니다. 네, 컴퓨터 세팅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제 컴퓨터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냐 푸시미 회장님의 IEJ as a matching platform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evening. I'm Shinya Fushimi, the president of the IEEJ, th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of Japan.
And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invited as a speaker at the KIEE conference. Today, I'd like to talk about our efforts to enhance the value of IEEJ. And the title is, it's a kind of funny name, the IEJ as a matching platform. Before we proceed, let me introduce our institution, IEEJ. The IEJ was established in 1888, a long, long time ago. That means that it is 136 years old. Right now, the IEJ has 18,500 members, 5 societies, and 9 branches in Japan. And this is our logo. It looks like a somewhat old-fashioned design, but actually it is made by overlapping the letter A of ampere, and V of volt. So this logo, represents the fundamental basics of electrical engineering. It's a cool logo, I think. And as I mentioned, we have 5 societies in total, and that covers a wide range of electricity-related research and engineering areas, from devices and theories all the way up to the applications and even AI. The IEJ has a long-term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KIEE. Let me off. The KIEE and IEJ signed up an agreement of cooperation in 1994. So that means this year, our relationship has reached the 30th anniversary. And I believe that this relationship will further continue for a long time to come. I don't know these guys. Now I'll start the main topic today. In Japan, many of academic institutions have heard critical voices, especially from young people, and especially after COVID-19 pandemic. Many young researchers and engineers are asking, why do I need to become a member of an academic institution? Because they say that we can get every kind of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and we can get together by Zoom at no travel cost. So they have got used to such internet services during COVID-19 pandemic. So, and finally, they asked to academic institutions, what's the value of an academic institution for me? That's the voices from young people to academic institution. Okay. Sorry, my PC doesn't work well. Sorry. So as an academic institution, the IEJ should answer to this question with its clear value propositions. So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we need to clarify the role of IEJ. The role of academic institutions are often vague and unclear, but the IEJ's Articles of Incorporation defines its role very, very clearly. That is, the IEJ is a matching platform. This is a unique definition of the IEJ's role. So this is the article number 3 there that defines the role of IEJ. Sorry, this is in Japanese, but you can see one Chinese character in a yellow color. Yeah. You might understand this character, right? In Japanese, this character is pronounced as ba. And ba means place, platform, or market. So in Article 3, it clearly defines that the IEJ is a matching platform where members meet members, or members meet information they want.
So because of this definition, we believe that the value of IEJ for its members should come from its value as a matching platform. So how we can implement the IEJ as a matching platform to provide values to convince our members? The term matching platform reminds us of the gigantic business players such as Google and Amazon. Now, they are called the matching platform businesses. We all know that Google, for example, has been really, really successful. And we think some of the success factors behind the scenes will give some clues to realize new values of IEJ as a matching platform. And many of the business school textbooks provide how and why such platform players have succeeded. The one is that this is a simple thing, but such platforms are designed to accommodate two parties which are complementary each other. More specifically, on a successful platform, there are demands, for example, the buyers of something, and the supplies, for example, the sellers. Because demands need supplies and supplies need demand. So matching a demand and a supply is a basic value for both parties. The second is efficient matching. On a successful platform, the buyer can easily reach a seller the buyer looks for, and vice versa. The matching is very easy and efficient, thanks to the advanced search functions of Google and Amazon. If these 2 points are well designed, the platform grows automatically due to the so-called network effect. The network effect works as follows. When the number of buyers on the platform increases, sellers become to think that they can sell more products because they see more buyers. So that leads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ellers. And because the number of sellers increase, then in turn the buyers become to believe that they have more purchase options and can find the products they want. So that this results in the increase of buyers. Then because buyers increase, so the sellers increase in the same way. So this cycle is repeated and the platform grows automatically. So that's the network effect. So with this analysis, we review the platform the IEJ has provided. So far, the platform of the IEJ has been designed to match members and members. And from the viewpoint of success factors of Google and Amazon, our platform is rather one-sided. Specifically, it lacks people at demand side. As a result, it is not complementary. That is, the members present their research outcomes at a conference like this KIE conference, but they never ask for help to solve their problems in such a big opportunities. And also the members meet members usually only in the same research area, so that's a small world. In addition, the matching is made in a traditional manner, like attending conferences or reading journals or papers. So according to the success factors of Google or Amazon, we can grow a platform when both of demands and supplies are gathered there. So because we lack demand side people, so we ask ourselves, who else need our members or members' research outcomes? So well, there are lots of such people outside of the IEJ. For example, the startups, we found that startups need our members. In Japan, there is a startup to build a base on the moon. And because the night on the moon is 14 days long, so the solar power generation doesn't work well. So, and of course, the power generators, such as gas turbines, are too heavy and too big to transport by rockets. So they need a new solution to that problem. And it's a tough problem.
Okay, it works. So it's a tough problem, but by integrating the ideas and technologies of the IEJ, we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solve this problem. Also, the many local governments in Japan are looking for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in unpopulated area where the only old people live. That's a very common situation in Japan. And also businesses and researchers in other areas also need IEJ members. So since we have 5 societies which cover almost all electric engineering areas, IEJ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solve problems these people are facing. So we are now thinking about the new design of the IEJ's matching platform. Our traditional platform is to match members and other members in individual research areas. In the new design, we are going to add the demand side on top of this picture so that such people at the demand side can meet our members, not only in specific research area, but across the 5 societies we have. So we hope this will pave the way to solve problems at the demand side and stimulate and motivate our members and eventually grow the value of IEJ for its members. And as for the efficient, effective matching, we are thinking about using generative AI like ChatGPT. Now, specifically, we are thinking about developing our own generative AI, which runs IEJ's all the materials, such as journals, papers, proceedings, handbooks, textbooks, reports, and industrial standards. So when implemented, the AI will be the most knowledgeable AI in electrical engineering area, and it can provide efficient matching services for demand-side people to meet members or for members to reach information they want. This is an example of an image of conversation with our generative AI. It's not available yet, but we have some images. Here, one of our members is asking, we are going to start to develop X from the scratch. Let me know which sessions at the IEJ's Convention 2024 are recommended. So then the generative AI answers. The symposium on July 9th provides an overview of X. And on July 11th, there are 2 sessions on the application of X, where global trends will be also reported. The AI can answer like this because it knows the program and the papers of this convention. So this is another example. A person working for some local government is asking, our town is planning to provide local transportation services in unpopulated areas. To use EVs for that purpose, how do we need to locate charging stations? Let us know who in the IEJ can help us. So AI answers. A university and B corporation jointly reported at the Society C conference that the best arrangement of charging stations is da-da-da. So in this example, the AI is connecting the local government person with researchers of IEJ. So today I overviewed the IEJ and relationship with KIE and talked about the new design of IEJ as a matching platform. And again, I hope our relationship with KIE will continue and be strengthened more and more in the future. Thank you. 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유임주 교수님께서 구스타프 크림트가 보여준 예술과 과학의 절묘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임주 교수님은 고려대 의대 교수로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한국현미경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유 교수님은 20세기 최고의 걸작 그림 중에 하나로 꼽히는
클림턴의 작품을 해부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클림턴은 해부하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대한정기학회 그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살짝 갔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조금 그 감기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의사협회하고 좀 정부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저를 제너러스하게 인비테이션 해주신 이병준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보여준 과학과 예술의 어떤 만남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죠? 안 가잖아.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2021년에 자마라는 잡지에 제가 이 논문을 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잘 살펴보니까 인간 발생의 3일 동안의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레이션을 했고요. 이 얘기는 자마라는 저널은 자연계 잡지인 셀 네이처 사이언스 저널에로 하면은 그 CNS 저널 중에 의학계의 CNS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논문을 냈더니 조선일보의 그 김철중 기자라는 분이 제가 SBS하고 다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촬영만 그러니까 공중파만 타면 되는데 이 형님이 먼저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캔슬이 됐고요. 하여튼 뭐 너무 잘 써줬어요. 근데 이 의사와 가깝게 지냈던 클림트 생명의 곳곳에 아름다움을 담아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담아서 올해 초에 책으로 한 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다. 좀 더 뭐 이렇게 알고 싶은데 왜 다 얘기 못 해주냐. 시간이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한참 어려울 때 제가 부산관광공사에서 초청해서 이제 그 부산에 뮤지엄 다라는 그 갔는데 거기가 명화들을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서 약간 동영상적인 요소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하늘에서 막 계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니까 여기 계란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계란은 난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란이 보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을 봤더니 이 부분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이 생물학을 좀 공부하는 분은 금방 아는데 이게 정자의 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이걸 그렸어? 그리고 옆에 그림을 봤더니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인간이 발생할 때 이 주머니 배라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클림트가 이 사람이 발생학에 대한 좀 조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발생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2000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에릭 칸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연도 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통찰의 시대 에이지 오브 인사이트를 책을 좀 곰곰이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에다가 조금 제가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제가 관할하고 있는 작은 저널에 논문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내용이 조금 재밌고 독창적이라서 이것 좀 비싼 저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마에 한번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고를 냈던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저널을 서미션하고 난 다음에 디시전 레터가 2주 이내에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전화 똑같잖아요. 2주 이내에 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구나. 딴 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재밌어. 딱 한 줄. 그 다음부터는 다 뭐 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너는 너무 내용은 이게 이 파인딩 자체는 재밌는데 네가 이걸 서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하는 방법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러한 내용들을 이제 코멘트를 할 테니까
조금 잘 고쳐서 내면은 리비전을 한 번 더 리뷰해 줄게. 어떻게 보면은 제너러스한 리비전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제가 그때 이 그림을 분석했을 때 제 시야는 현재의 지식이 아니라 크림트가 살았던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영어 책에 익숙하니까 영어권 도서를 레퍼런스를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크림트가 읽었을 법한 독일어권 문헌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또 크림트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손에 놓고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 네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 글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수준이 좀 모자라니까 미술사나 어떤 과학사를 공부한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논문을 써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공저자가 3명인데 저보다 후배 교수들이거든요. 불렀어요. 야 얘들아 이렇게 리뷰가 왔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제1저자 왈. 선생님 저 환자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너무 보기 힘들어요. 쭈뼛쭈뼛. 걔는 이제 저 밑에서 박사를 받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다른 저자는 이제 저하고 상관없는 애인데 같이 콜라보하는 여자 교수님인데 한마디로 다른 저널로 가시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생각하고 내일 얘기하자 그랬는데 그날 집에 가서 보니까 막 천장에 자마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날 이제 애들 불러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총대 밀 테니까 지금 간다. 그래가지고 리비전을 4번에서 5번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키스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인데 이 제목을 모르시거나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시지만 한 번쯤은 봤던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2019년에 CNN에서 아니죠. 2019년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이렇게 리스트를 설문을 했는데 6등을 했고요. 2021년에 또 다른 이렇게 설문기관에서 조사했는데 탑 10에 들어갔고 한 5등쯤 한 것 같아요. 키스는 하여튼 뭐 항상 10등 안에 들어가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에 발생학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기를 하시지만 발생학을 좀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많이 했죠.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 키울 때 덤보 많이 보셨죠? 이 아기 커플이 덤보를 전보한테 델리바리하는 장면입니다. 서양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담은 주머니를 큰 새가 부리에 물고 배추밭에다가 랜딩을 해놓으면은 엄마 아빠가 찾아가는 택배 시스템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배추 인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홈시킹, 자기가 태어난 고향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하고 비슷한 고향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다리미 출신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 결국은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발생학이에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얘기가 발생학의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저뿐이겠습니까? 이 인류가 문명을 형성하면서부터 우리 항상 고민했잖아요. 우리 어디서 났지? 어떻게 났을까? 이런 얘기들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기록 중에 아까 인도에서 오신 분 계시지만 인도의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을 보면은 기원전 1416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놀랄 정도로 거의 정확합니다. 현대하고 맞춰도. 그러니까 인도가 고대에 굉장히 높은 과학적 옵서베이션을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약간 이후에 이제 윌리엄 허비라는 영국의 유명한 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레베누크가 현미경을 발견한 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그렇고, 그다음에 파베라 같은 사람들이 이 발생에 관해서 한 말씀씩 하셨어요. 다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리고 이제 이 발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했던 거는 현미경을 우리가 발명하기부터입니다. 그러면은 현미경은 얀센이라는 그 부자가 1595년경에 안경점에서 쓰다 남은 렌즈 2개를 조합해가지고 요 원통형으로 만든 것이 작품이에요. 이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렌즈를 깎는 기술이 좀 발달되면서 요런 레베누크가 썼던 현미경을 이제
레벤트 후크가 쓴 게 아니라 로버트 후크가 쓴 현미경이 이 모델이고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세포라는 셀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레벤트 후크는 이렇게 거대한 현미경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싱글 렌즈 마이크로스코프, 렌즈 하나를 가지고 무려 270배 정도의 해상력을 갖는 엄청난 현미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의 정자를 쫙 관찰을 했죠. 그래서 영국 앙리화케지에 이제 서미션 하거든요. 그때 서미션 레터가 재밌어요. 야, 내가 좀 남사스러운 그림을 좀 보내는데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불편하면은 리젝트 해도 돼. 근데 난 재밌어서 낸 거야. 물론 억셉트가 돼서 퍼블리시가 됐죠. 그래서 1677년 이 논문이 나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같은 네덜란드에 살았던 하트소커라는 분은 수학자예요. 근데 취미삼아 현미경을 가지고 놀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자 머리에 축소된 인간을 딱 그려놓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형상하는 모습이 정자에 이렇게 딱 박혀서 있었구나. 이게 프리포메이션 띠오리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과학자 폰 바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의 난소에서 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정자는 발견하기 쉽잖아요. 난자는 복강 내에 있는 난소에서 필요할 때만 배란이 되니까 이놈을 관찰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분이 개의 난자를 관찰하면서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현미경을 보니까 개의 난소에 노란 점들이 따닥 찍혔는데 이거 되게 궁금해. 작은 주머니 가로 탁 따서 어디다 넣냐면 물이 채워진 유리시계에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미경 글라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리시계를 뒤집어 가지고 현미경을 썼거든요. 그 글라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말이 멋있어요. 나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는데 노른자 위에 작고 잘 발달된 노란 구체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포유류의 난자가 새와 그렇게 똑같을 줄 몰랐다. 이렇게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문 안 쓰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그림도 너무 잘 그렸어요. 이 위에 로마자를 쓰여진 그 그림은 본인이 실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그림을 난자를 이렇게 1, 2, 3, 4, 5, 6, 7로 발생 과정에 따라 그렸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위에가 아라비아 숫자죠. 그 다음에 아래 로마자는 10배 그림. 그 다음에 그 아래 로마자에 백설표 찍은 거는 30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프레젠테이션을 그 그림의 아트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신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판 싸움이 붙어요. 과학계에서. 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성설, 프리포메이션 띠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C 파일 받을 때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오리지널 파일이 쫙 풀리듯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성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둘로 갈라졌어요. 아까 헤트서커처럼 인간의 네이처를 갖고 있는 거는 정자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또 반대편, 야 이거 너무 작잖아. 그래도 난자가 좀 크니까 그래서 여기 난자 속에 아마 생명을 이게 만들어내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다 모여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원설과 난원설이 또 싸워요. 그리고 또 한 판은 야 웃기지 마. 이게 얼마나 이게 작은 곳에 어떻게 생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겠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오는 어떤 요소와 아버지로부터 어떤 요소가 만나서 이것들이 만나서 분할을 하고 발달을 하면서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고 하는 게 후성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게 정답이죠. 하지만 그걸 몰랐던 시기에는 이 두 파가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그 생물의 조직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 결국은 1839년에 야 동물도 생물도 기본적으로 세포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배아도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분열과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을 형성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연구에 결정타를 매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니스트 해켈이라는 사람과 제자들인데 이분과 다 찰스 다윈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찰스 다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책을 내자마자 어니스트 해켈이라는 독일 과학자가 읽은 거예요. 너무나 내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후다닥 번역을 해서 1년도 안 걸려서 1860년에 독일어판 종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먼 스피킹 에어리아에 쫙 이걸 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다인스 프로베넌트, 그러니까 다인의 사도, 독일어권의 다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히 다윈을 존경했던 사람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종의 기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생명의 얼개가 있다는 거죠. 그 트리 오브 라이프라 그러는데 생명의 나무를 우리 다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비밀리에. 저 정도 수준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림 참 안습이죠. 근데 그 요거의 그 헤켈의 그림은 어때요? 정말 지금 봐도 대단한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이 정도의 예술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어니스트 헤켈은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원래 그 개업을 하고 있는데 맨날 환자들 아프다 그러고 수술해놓으면 징징거리고 저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에이 개업 때려치고 다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 가서 뭘 공부했냐면은 바다 생물학에 있는 그 방사충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이 방사충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이제 예나 대학에 일자리를 얻고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이제 정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평생 동안 700편의 아티클을 썼고요. 18개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영어로 번역하면 The Evolution of Man, A Popular Scientific Study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굉장히 생명의 신비라든지 자연 발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크림트가 이런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쓴 그 그림 논문 중에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모아서 아틀라스 책을 하나 냈는데 자연의 예술의 형상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볼까요? 이게 과학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되세요? 이런 그림이 잔뜩 있는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방사충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은 1900년에 이루어진 파리 만국박람회의 정문을 모티베이션이 될 정도의 인플루언스를 줬어요. 그래서 당대의 건축가나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 또 엉뚱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발생 단계별로 생물들을 봤어요. 물고기, 도룡뇽, 그다음에 닭, 돼지, 뭐 이렇게 토끼, 사람의 배를 쭉 봤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맨 위쪽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확실히 종이 구분되는데 이런 걸로부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반복 발생설을 주장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개의 종의 발생은 그 종의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라는 거죠. 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동안에 저의 도룡뇽 시절, 닭 시절, 돼지 시절, 뭐 이렇게 토끼 시절을 거쳐서 인간이 된다라는 황당한 띠오리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맥혔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도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 아가미 부분의 모양들을 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데 이분이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뻥인 것 같아 하고 이제 결론이 났죠. 지금으로 치면은 데이터를 조작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스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은 오스카 허티거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씨어친, 즉 씨어친이 이게 해삼 아니 뭐더라? 멍게를 이제 체내 수정을 시키는데 멍게알하고 멍게 난자에다가 염색약을 입혀가지고 색깔을 입혔어요. 그 멍게의 핵에다가 요 색깔을 입혀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니까 보니까 이 정자가 난자 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얘들이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의 핵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동안에 뭐 정자가 이겼다 난자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자로부터 온 핵과 난자로부터 온 핵이 만나서 연합을 해야지 비로소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허만 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야 하나의 정자가 난자에 일단 들어가면 또 다른 정자가 얼씬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만이 수정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걸 봤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일단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난자의 막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요. 이런 걸 실시간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한 사람이 바로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제가 이 정자염미용으로 관찰한 그 정자 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의심해서 막 찾아보니까 1899년에 프레데릭 메부스라는 의사하고 해부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정자의 머리와 목에 스케치 그림을 남겼는데 바로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정자의 목에 미토콘드리아 비슷한 모양을 그려놨죠.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이제 함부르크 대학의 홀스테인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그때 당신이 정자 전문가거든요. 찍은 전자증명 사진입니다. 요즘 사진이죠. 정자의 머리 그리고 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양쪽으로 깔려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관찰력을 가졌던 과학자였다. 그리고 현미경의 여기 전자학회니까 전자현미경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광원을 가시광선을 쓰기 때문에 평균 파장이 55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해상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니스트 하베라는 자이스사에 속했던 그 옵틱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론적으로 0.2 마이크로미터가 최고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어니스트 아베의 디프렉션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 요거밖에 못 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우리 전자가 이제 파장이 10의 5승배 정도 짧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 요걸 가지고 현미경을 만들면은 10의 5승배 정도의 해상력이 더 좋은 현미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아이디어로 개발됐던 현미경이 바로 루스카라는 교수님이 만든 작품이 1931년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작품이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이 배율이 얼마였냐면은 테스트 해보니까 17배.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다 들였는데 17배짜리 현미경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처음에 본인 스스로 쪽팔려서 이걸 현미경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Why? 왜 17배밖에 안 나왔을까?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버리면 설명을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수준은 언제까지 왔냐면은 원자 배열까지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과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를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바로 인간 발생의 전 과정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난이 되고 얘네들이 2, 4, 8배가 되고 주머니대가 돼서 자궁에 수정하는 단계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림트가 살았던 비엔나의 그 상황을 좀 설명하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애경에서 나온 비엔나 1900년 삶과 예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여기 추천사를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종호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비엔나 하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음악의 도시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엔나는 미술과 공예, 건축과 디자인의 도시고 문학과 철학의 도시였고 심리학의 도시였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600년을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운렉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세기말적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꽃봉오리를 피우겠던 시기고 미술에서는 클림트, 에건 실레, 오스카 코키시스가 등장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주 빈트겐슈타인이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나왔고 또 그동안의 어떤 과학의 대상이 아니었던 정신세계를 분석한 프로이드가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다각적 심리학을 가진 르네상스 인물들이 카페에 모여서 장르를 초월하면서 서로 예술과 영감을 나눴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이병준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 같아요. 왜 이런 예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발표할 때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애플의 크리에이티브한 DNA는 바로 이거다.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marriage with liberal art and technology가 humanity yield of result, 크리에이티브한 리절트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잘 버무려서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적용한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 더 아까 뭐 넷제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비엔나는 이렇게 인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 비엔나 시가지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성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공간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1살에
그 황제가 된 프란츠 요셉 황제가 짱구를 굴리다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좀 좋아하게 할까 하다가 27살이 됐을 때 링스트라테 프로젝트를 공모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꿍꿍이 속으로 저렇게 복지부 장관이 야 내가 2,000명 늘리기로 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유럽을 통해서 다 공모를 해서 어떻게 이 도시를 우리가 예쁘게 만들 수 있겠니 해서 85건의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있고 그 중에 한 건이 셀렉트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요즘에 비엔나 가시면 보게 되는 링스트라세를 보시고 그 주변에 중요한 핫스팟들을 배치했던 거죠. 자, 구스타프 클림트 얘기를 할게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금세공업자인 아버지와 비엔나의 오페라 가수를 지망했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굉장히 기능과 예술을 경배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그때가 비엔나 증권 시장이 완전히 몰락했던 시기예요. 버블이 터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힘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친구가 워낙 미술을 잘 그리니까 친척들이 야, 얘 빈공예 미술학교에 보내. 그럼 거기 나오면 중학교 선생은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특별반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끝까지 쭉쭉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상징주의 화가, 아르노브 화가, 분리주의 운동, 비엔나 공방, 황급빛 작가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리주의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동안의 비엔나의 화풍은 뭐냐면은 선배들이 잘 가리키는 대로 just follow 하는 미술을 추구했던데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걸 아카데미즘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파리만 해도 뭐 인상파가 나오면서 기존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이제 시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참을 수가 없죠, 형님들한테. 근데 형님들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 분리파입니다. 그래서 분리파 운동을 주장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리더가 구스타프 클림트고 그를 후원했던 사람이 이제 그 마리아 오브리츠라고 하는 건축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비엔나 가시면은 황금색으로 덮여 있는 양배추 같이 생긴 그 지붕을 보실 거예요. 그게 분리파 회관이거든요. 이들의 캐치프레이즈가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게는 자유로. 지금도 똑같은 게 필요하겠죠. 네. 자, 클림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르노브 화가, 상징주의 화가, 모더니즘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워낙 베이스부터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적인 요소의 그림들도 잘 소화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옛 브루크 극장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왜냐하면 이제 링스트라세가 완성이 되면서 오래된 브루크 극장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브루크 극장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극장을 그리면은 무대를 그리잖아요. 클림트는 관객석을 그렸어요. 그 당시에 비엔나의 문화예술의 주인공, 소비자의 주인공인 사람들을 그렸죠. 여기 황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아무리 그림이 커도 한 개인의 인물은 작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잘 그렸는데 내가 좀 크게 그리면 안 되겠냐? 전화해서 클림트 우리 집에 와서 내 그림을 좀 더 크게 멋지게 초상화를 그려주라. 그냥 그 러브콜이 막 간 거죠. 그래서 클림트는 뭐 그 전에도 비즈니스를 잘했지만 예술가가 가난하다는 그 개념을 깬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살았을 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는 힘들었는데 자리 잡고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클림트의 역사화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브루크 극장의 천장화로 클림트가 그린 글로브 티어터 인 런던.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뭘 하냐면은 주로 섹스피어 작품을 상연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마지막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입이 되면서 쫙 보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도 잘 그렸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클림트예요. 그리고 클림트의 동생 어니스트 클림트, 클림트의 동업자 프란츠 마츠를 그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왜 그랬냐면은 모델 값이 아까웠거든. 그때 그래서 조금 모델을 충분히 못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델로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95년에 이 사랑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클림트의 동생과 아버지가 1892년인가 3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일단 작품 활동을 중단합니다. 근데 1895년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두 사랑하는 남녀가 황홀경에 빠져서 키스를 하려는 찰나를 그리고 있지만 살짝 위로 가서 보면 뭐가 보여요? 뭔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클림트로 하여금 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사랑의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란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포인트가 이 그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그 분리파 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낸 그림 중에 하나가 벌거벗은 진실입니다. 누다 베르타스라는 그림인데 왼쪽에는 분리파 화가들이 이제 그 했던 기관지인 성스러운 몸에 나온 이제 흑백의 그림이고요. 여자가 아무것도 안 입고 거울 하나 딱 들고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거의 칼라 버전의 그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밋밋하게 그냥 봐줄만 한데 저 그림 보면 너무 좀 야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죠.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구스타프 클림트가 살던 시기까지는 여자가 이렇게 날로 아무것도 안 입고 그 화단에 그 화폭에 들어오는 거는 금기시 됐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너스는 신이에요, 그죠? 예. 우라노스의 페니스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나의 상태로 나타나긴 가능한데 그래도 가릴 건 가렸어, 그죠? 아주. 근데 저기는 뭐 완전히 늠름하게 딱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클림트가 바로 이걸 깬 거죠. 이 신적인 인간, 우리는 신적인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바이올로지컬 휴먼이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저는 여자 뒤에 있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물결을 그리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게 저는 자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자궁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쓴 해부학 책에는 자궁이 서양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동양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배가 우리 배잖아요. 도대체가 교과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교과서 보면은 제가 공부했던 책 보면 X표 쳐놨어요. 이거 배 아닌데 조롱박이지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안에 이게 푸른색이면은 물결이잖아요. 결국은 아까 비너스는 바다에서 우라노스의 거품에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라면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양수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위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의 행동이 대중을 기쁘지 못한다면 소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여럿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악이다. 제가 이 말을 알고부터 많은 위안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포지티브한 리스폰스를 해주는데 한두 명 굉장히 이상한 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빈정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리마인드하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 내가 강의를 좋아하는 애가 몇 명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양이 어떻게 보면 민들레꽃 같기도 하고 정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둘 다 생식기관이에요. 정자도 생식기관이고 꽃도 생식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에는 비너스는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은 구스타프 클림트는 생물학적인 인간을 여기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림트는 어떻게 생물 발생학적인 진화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세기말의 굉장히 특징이고 이 사람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고 카페나 살롱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클림트의 서재에 있었던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해로 보는 동물의 자연사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 이 사람의 내용 제가 이 책을 구해서 보니까 이렇게 동물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참고하셨구나. 그다음에 이 당시에 그 베르타 주커 칸들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강력한 인플루언싱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롱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구스타프 말러, 돼지의 노래에 나오는 로댕, 스니찔러, 알만 말러. 이게 다 나노라는 사람들의 명사들이 다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베르타 주커 칸들의 부인이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면 에밀 주커 칸들이라고 비엔나 의대 해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사귀게 됐고 구스타프 클림트가 해부학 교실을 구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피부 밑에 있는 세상을 다 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클림트가 한 가지 부탁을 해요. 형님, 우리 예술가들을 위해서 해부학 강의 한번 해줘. 그래가지고 1903년 여름에 시리즈로 해부학 렉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영화에도 클림트가 현미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림트는 결국은 인간 발생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스의 그림을 좀 디코딩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요 그 A에 해당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죠. 정자의 목 부분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표현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난자들을 싸고 있는 그 막이 전부 블루 컬러로 표현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만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죠. 오렌지 색깔은 지금도 뭐죠? 주의, 경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이미 수정이 됐으니까 내게 오지 마. 딴 데 가보슈. 이런 말을 이 아까 막의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의 구조의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색깔로 코딩을 한 거죠. 컬러 코딩을 해서 이 수정된 난자와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클림트는 절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아까 세포 분열을 해서 8배 그다음에 뽕나무처럼 생긴 20몇 개 이상의 어떤 12개 이상의 동그란 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여기에 그려놨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연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부분에 빨간 도나스를 지목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발생학과, 생물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 현미경으로 본 빨간 도나스는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런 적혈구 모양 우리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고 여기 적혈구처럼 보이죠? 바깥쪽은 진하고 안쪽은 약간 흐리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은 이 도나스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나스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정리를 하면은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는 단순히 두 여인의 에로티즘만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1900년대 전후에 피부를 기반에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의과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림트는 생로병사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학이라는 작품에 약간 나오는데요. 이게 의학의 시인은 아니지만 그 아스클로피우스의 딸인 히게아라는 위생의 여신이 여기 있고 뒤쪽에 보면은 나신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다 잔뜩 그려놨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이 군상과 떨어져서 여자 한 분이 공중부양을 하고 이 발치에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바구니 안에 들어있잖아요. 바구니의 결을 보면 자궁막, 그러니까 태아막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왼쪽에 있는 여자가 힘을 합쳐서 이세를 만들어서 생로병사의 한계의 인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바이올로지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납품했다가 반납당한 케이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것들이 유니버스털 스캔들이라고 그래서 이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예요. 자, 클림트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인간 발생제 3일까지 일주일까지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까지의 그림을 쭈루룩 그려놓죠. 그래서 이 다나에라는 그림은 사실은 다나에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이제 아르고스라고 그 그리스 로마 시에나에 나오는 페르세우스의 엄마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르고스의 아르스쿠스라는 왕이 신탁을 듣게 되죠. 네 외손자한테 네가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뭐 딸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딸아이를 청동탑에 가뒀어요. 근데 제우스가 이렇게 쫙 날아가다 보니까 청동탑 안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한 명 있잖아요. 제우스도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을 해가지고 쫙 해서 다나엘을 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 앞에 이 직사각형 하나 있죠? 이게 제우스의 페니스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클림트가 쓰는 문법입니다. 클림트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좀 서 있는 형태의 것은 남자의 페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주머니 배가 그대로 있죠. 이게 생물교과서에 있는 주머니 배 모양이고 클림트에 있는 주머니 배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모양을 보면은 제우스의 스폼이 정자가 금으로 코팅이 돼 있죠. 그리고 은으로도 코팅이 돼 있고요. 또 동글동글한 은색은 뭐지? 난자죠. 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여기 있는 모습들을 아주 절묘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라는 완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처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노출되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야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호프완이라는 그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희망완인데요. 독일말로는 임신하다가 디 허프농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희망이란 말도 있지만 요 안에 이중적으로 임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10개월쯤 되는 분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 모어도 이런 포지션으로 찍었더라고요. 자, 1903년쯤에는 이게 정말 뭔가 문제를 일으킨 그런 그림인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그림 보고 조금 과도했다. 그렇지만 물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요 모델에 그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꽃이 있는데요. 이게 물망초예요. 물망초의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마세요거든요. 누가 거기 위를 보면은 해골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해골이 어른의 해골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이건 어린이의 해골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때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바로 그 크림트와 그 정보 찜머만이라는 애하고 사이에 태어났던 오토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살이 되기 전에 죽은 애가 하나 있어요. 크림트가 너무너무 슬퍼서 이 그림에 내가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또 이 그림의 전체를 보면은 여기 물고기 한 마리 큰 거 보이세요? 여기 까만 물고기요. 가오리 같이 생긴 애. 그 다음에 개구리 알도 있어요. 군데군데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 꽃갈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꽃갈콘은 공룡 이빨이에요. 그리고 여기 개구리 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해켈이 주장했던 반복 발생설을 이 그림에 쓱 넣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했던 진화론에 대한 일부를 여기에 그림으로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새지기란 그림 여러분 이 그림 많이 아실 텐데 이 그림도 보면은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로 성숙해가고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노인 쪽에 동그라미를 보는데 굉장히 작아요. 에너지도 작고 젊은이 쪽은 동그라미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이렇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렸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세포의 속성까지도 잘 파악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남았죠. 크림트가 처음에 죽음이란 주제로 냈는데 나중에 죽음과 삶이라는 걸로 타이틀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쭉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크림트가 그렸던.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또 아기를 갖고 배고 나이를 이제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죽음의 신인데 서양의 죽음의 신은 리퍼라는 애예요. 리퍼는 여러분이 이제 까만 망토를 입고 날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다니는 애거든요. 이 무채색의 망토가 크림트는 완전히 뭐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으로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덜 무섭잖아요. 그 낫을 들고 있지 않고 몽둥이를 들고 있고 이쪽을 삶 쪽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얼굴로 바라보는 듯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림트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마치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삶은 순환한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남자의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포 분열을 하는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간을 리프로덕션 하는데 관여하고 있구나. 그럼 걔를 누가 기르지? 자궁이 길러야죠. 여자의 옷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 자궁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림트는 끝까지 공부한 생물학 지식을 쫙쫙 빨아서 팍팍 집어넣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림트는 생명의 탄생 과정을 집요하게 연구했던 연구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임신, 출생, 성장, 노화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탐구했고 혁신을 꿈꾸는 예술가였고 그 다음에 수레바퀴 같은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했던 철학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임주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학회 55회 학예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빈과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개회식 및 초청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위해 내외빈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외빈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 대표단님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네, 그렇죠. 찍으셔야죠. 아, 제일 중요하지. 사진 남기죠. 사진 찍. 아니, 빨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시죠. 만찬 5층 탑나울에서 있습니다. 이리 올라가시죠. 부회장. 올라 쭉 얘기 드릴게요.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